예, 우주봉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소방관 국가직 이후에 그 소방에 대한 그 많은 어떤 그런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소방은 사실은 수십 년간 미완의 조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년 반 전에 2017년 7월에 소방청이 독립을 하고 또 현장 부족 인력 2만 명이 2022년까지 이제 차질 없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완성도를 높이는 마지막 퍼즐인 국가직, 소방관 국가직이 지난 11월 19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청 신설이라든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서 그 안전욕구에 이 부합하는 소방조직의 미래상 비전 정립을 정말 빨리 정립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시점이고, 오늘 이 토론회가 그 비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윤모 교수님이 기조 말씀도 하셨고, 사실 발제 내용을 우리 토론자한테 미리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해서 저는 뭐 숙독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국가직 전환의 배경과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소방의 전망과 소요에 따르는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과학과 지식화에 기반한 예방, 대비, 대응에 따른 분야별 과제, 정책 과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는 정책 과제별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제별 아이템을 좀 제시하고, 가능하다면은 실행 방안까지도 이렇게 제시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이 준비해야 할 어떤 그런 과제가 많지만은 우선 준비해야 될 그런 아이템으로는 또 국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대응의 역량 강화라든가 또 안정적 소방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 대응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국민이 느끼기에 좀 소방이 좀 달라졌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전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발제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이 발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 아직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은 이미 저는 뭐 발제 내용을 아까 숙독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이 신고 접수라든가 출동 지령, 출동 현장 대응이 이 첨단 과학하고 접목을 해서 시스템화되고 그다음에 대응의 탄력성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가서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고 접수부터 제대로 이제 응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음성 기반으로 해서 수동 신고 접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영상이라든가 음성 SNS 기반으로 해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접수 방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지금은 수동으로 전환하는 119 신고 시 자동으로 영상 통화를 연결하고 GPS를 추적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제가 이제 소방청 차장으로 있을 때 늘 느끼는 것이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를 올라갈 때 위에 분들이 와서 사항을 판단해 보고 1단계, 2단계를 올려갑니다. 근데 자칫 이것을 실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접수 단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발령 권한을 상암 책임자에게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코드화, 그래 대응 단계별 코드화를 마련해서 상황 책임자가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발령 단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탄력적 대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고 그런 내용 중에서도 뭐 해도 빨리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출동 시에 도심지와 도농 지역을 구분해서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하는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광역시의 그 골든 시간 내에 현장 도착률이 82%고 도 단위가 52%입니다. 근데 이제 도심지의 현장 도착 지연 요인을 살펴보니까 그 교통 체증에 따른 출동로상의 지체가 주요 원인이고, 그 다음에 도농 지역은 소방 간섭 부족에 따르는 그런 원거리 출동량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 목표 한 5년 정도 단기 목표를 쌓아서 도심 지역에서는 한 8% 정도 증가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 첨단 제어 시스템 이것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도심에서 일어나는 출동로 상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의왕시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범 실시 내용을 잘 분석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고, 실제 제가 부산에 본부장을 있을 때 62개 관서 중에 38개의 관서 앞에 교통 제어 신호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동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바꿨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이제 평균 출동 시간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24초가 단축이 됐습니다.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심에서의 교통 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출동 시간 단축은 반드시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도농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방 간섭 부족에 따라서 출동 지연이 있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지금 52%가 좀 너무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관서 재배치 계획과 연계해서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한 지금 52%에서 한 70%, 한 18% 올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도착하면은 현장 대원들의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훈련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학교에서 하는 어떤 과정은 정말로 전문 교육도 있고 기본 교육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 이수 과정을 보면은 실제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정말로 이수하는 과정에 불과하지 않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평소에 그 팀원들과 부단한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 상시 훈련을 정말로 일상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시 훈련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 이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시 훈련과 소방 장비 조작에 대한 객관적인 개인별, 팀별 훈련 평가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서 그야말로 상시 훈련이 정착화되고 그로 인해서 대응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 출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길었습니다. 예.